제가 지난주에 애플 iOS 13 업데이트 주요 변화 1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워치OS 6의 변화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당시 곧 아이패드를 위한 아이패드 OS도 정식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오늘 밤 아이패드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패드 OS가 정식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 OS는 바로 지난 WWDC 2019를 통해서 발표가 된 OS인데요. 그간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같은 OS, 즉 iOS를 사용해 왔는데요. 바로 올해부터는 아이패드 OS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분리 자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과연 아이패드 OS는 iOS와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을 담을 것인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IT 칼럼니스트 이프입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아이폰 11 후기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사용기, 아이패드 7세대 후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먼저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아이패드는 iOS를 사용해왔죠. 즉 두 OS는 아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아이패드 OS의 이번 버전도 iOS 13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바로 iOS 13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iOS 13 주요 변화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 소개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이패드에서 사용했을 때 좋은 몇 가지의 기능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S에서 제공하는 전용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iOS 13과 마찬가지로 딱 13가지 핵심 기능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OS 업데이트는 아이패드 에어 2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방법은 iOS와 마찬가지로 PC에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아이튠즈를 실행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시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아이패드 OS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버전에 따라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전의 정식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다른 분들이 업데이트 하지 않을 시간을 노려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iOS 13 업데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아이패드 OS는 앱 실행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최대 2배 향상되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앱들 더욱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iOS 13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도 바로 속도의 향상입니다. 즉 아이패드 OS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아이패드에서 앱들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바로 iOS 13과 마찬가지로 페이스 ID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페이스 ID를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이죠. 제가 사용을 해봐도 확실히 업데이트 후에 페이스 ID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가로로 사용할 때도 페이스 ID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사용할 때도 페이스 ID를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OS 13에서 다크 모드가 적용이 되었죠. 아이패드 OS에서도 이러한 다크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어둡게 볼 수 있는 다크 모드는 덕분에 더욱 컨텐츠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화면이 큰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 또한 감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iOS 13을 소개해 드릴 때 사진 앱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을 보는 방법과 함께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편집을 할 때 더욱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진을 공유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아이패드에서 멋지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앱에서 외장 메모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이패드 OS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이패드는 생산성 작업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USB Type-C 포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외장하드, 외장 메모리 등을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등을 불러와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이패드 OS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가 끝난 후에 바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위젯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 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젯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편집 메뉴를 통해서 위젯을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하는 정보와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는 홈 화면에서 좀 더 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젯이 추가되면서 홈 화면의 아이콘 크기가 약간 작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아이패드 OS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바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홈 화면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바로 애플 펜슬의 변화입니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는 모두 애플 펜슬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OS는 이러한 애플 펜슬의 레이턴시가 감소되었습니다. 레이턴시가 뭐냐? 바로 지연 시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지연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좀 더 좋은 필기감을 느끼면서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미니 5나 에어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6세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레이턴시의 감소를 더욱 잘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8번째는 바로 애플 펜슬 팔레트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플 펜슬의 팔레트,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 팔레트만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적용을 해서 필기를 하시거나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팔레트는 손가락으로 끌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달리 대화면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처럼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패드 OS는 슬라이드 오버와 스플릿 뷰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먼저 스플릿 뷰 기능 등을 할 때 같은 앱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앱을 2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이동 등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오버 기능을 사용할 때는 슬라이드 오버로 사용하는 앱들을 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기능들을 쉽게 변경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화를 한 것입니다. 10번째는 바로 캡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쉬워졌는데요. 예전에는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캡처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쉽게 캡처를 하고 마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뭔가 생산성 작업 등을 할 때 애플 펜슬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안쪽으로 끌어주면 바로 캡처가 되고 마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의 디자인 수정사항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문서에 무엇인가를 체크를 해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번째는 바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맥 등의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블루투스로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외부에서 문서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바로 세 손가락 제스처 기능이 추가가 된 건데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복사를 할 수 있고 붙여넣기를 할 수 있고 실행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복사를 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후에 세 손가락으로 오므리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펼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되고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취소가 됩니다. 세 손가락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3번째는 바로 사이드카의 지원입니다. 어쩌면 아이패드와 맥을 사용하신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사이드카일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은 아이패드를 맥의 확장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유선은 물론이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마치 타블렛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애플 펜슬을 지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 OS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맥도 맥OS 카탈리나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는데요. 맥OS 카탈리나는 10월 중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맥OS 카탈리나 업데이트도 제가 다음에 업데이트 전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패드 OS 역시 미리 알림 앱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메모 앱, 메시지 앱, 메일 앱 등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어팟 오디오 공유 기능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이처럼 바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업데이트가 될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OS는 아이패드만을 위해서 태어난 첫 번째 OS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업데이트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1 후기, 아이폰 11 프로 후기,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 후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